는 국내 심판실과 아마 국제 심판실 두 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제 심판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라카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예, 어떤 경우가 있냐? 저희들 같이 국제 심판들은요, 저희들이 옷을 저렇게 심판실에다가 벗어놓고 모든 소지품을 거기에다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 라카룸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들의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카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지정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제심판실 같은 경우도 아마, 예, 어서 오십시오. 일찍 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제심판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면 있지 않습니까? 심판들 오면 우리나라 인스턴트 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누들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또 뭐가 있냐? 아마 국제심판 담당관이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나오면 저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안에가. 그럼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거기에다가 메모해 놓으면은 심판들이 전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셔틀버스를 이동을 해요. 근데 그 셔틀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셔틀버스 시간이 정해져서 매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예를 들어 염주 실내체육관에 배정되어 있는 심판이 그 나라의 경기를 자기 심판 전이나 후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빌리지 선수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경기를 관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셔틀버스는 한 팀이 경기를 끝나고 나면은 심판들을 수송해서 빌리지로 선수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셔틀버스 기사에게 자원봉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셔틀버스는 계속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셔틀버스는 기다리고 당황스럽겠죠. 이것도 하나의 자원봉사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 다음에 용기구. 용기구 룸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용기구는 아무래도 여자 자원봉사보다는 남자 발런티어가 하는 게 더 훨씬 좋아요.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용기구는 경기장 안에 세팅이 돼야 됩니다. 경기구에.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용기구는 전부 다 용기구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용기구가 파손되거나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기구 담당들이 아마 거기에 보면은 코트 담당이라고 있어요. 코트 담당이 용기구 쪽에 아마 오더를 내리거나 아니면 코트 담당이 아마 행정관 쪽에 아마 오더를 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용기구. 자,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훈련장으로 가겠습니다. 훈련장이 저희가 네 군데에 그 훈련장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업무 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시에 어느 팀이 훈련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또 이것도 아마 남녀 구분되지 않고 아마 예를 들어 송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미국 팀이 갈 수 있고 여자 뭐 아르헨티나 팀이 갈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업무 플로우가 이렇게 연습 배정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습 배정표를 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온다면은 남자는 243 네트로 세팅을 해놔야 되고 여자가 온다 하면은 224cm로 해서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또